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검찰이 사건까지 이제 배당을 해버리고 오늘은 뭐 또 이제 권순정 고검장인가 그 양반이 이 프로세 글까지 쓰고 막 이러는 걸 보면 검찰은 아무튼 어떻게든 좀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이미 피의자 김민석이라는 워딩까지 지금 나올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썩 지금 총리 후보자의 검증 대목에서는 뭐 정치적으로는 쓸 수 있는 어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 어디까지 그냥 망신주기잖아요. 아닌가요? 뭐 그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이미 조선일보도 지적했듯이 청문회 전철을 부르겠다 이런 거는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지적을 보수 언론조차 하고 있는 거고 네. 어쨌든 검찰이 왜 지금까지 해체 위기를 맞은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 개입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네. 뭐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검찰이 언론에 한 줄 걸쳐서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하루 만에 말하자면 배당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그게 대법원이 욕을 먹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과정으로 놓고 보면 이 검찰이 정치에 들어왔다, 정치질을 한다 이런 평가를 피할 수가 없고 이게 통했을 수 있었던 때가 오랫동안 통했죠. 네. 오랫동안 통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해체에 준하는 상황을 맞이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악하면 시간만 줄어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참 저도 이제 발악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는데 요즘에 예. 이건 진짜 발악이에요? 아니요. 검찰은 그들이 발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 김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고 예. 그 늘 하는 뭐 그래봤자 5년짜리 정권인데 라고 했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기소수사 분리한다고 했는데 결국 뭐 법무부 장관이 법령안으로 다 바꿔놨었고 네. 이런 일들 그리고 지금도 내란 특검이 출범했다고 하지만 특검 세계보다 검찰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네. 니네가 우리 없으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네. 라는 그런 태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국가기획위원회 네, 네, 네. 업무 보고할 때도 네. 세상에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수사기소 분리한다는 부분을 빼놓는 업무 보고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정치에 요만큼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이거는 지난 윤석열 때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검찰과 관련해서 해왔던 얘기예요. 거슬러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를 업무 보고에 당당하게 빼요? 네. 저는 이거 발악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우린 건재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검찰은 곧 사라질 거니까 밑져야 본전이다라고 덤빌 수도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도 아예 안 한다? 네, 왜냐면 거의, 쉽지 않다. 예, 윤석열 스타일로 우리 100% 무죄라고 윤석열이 믿는 것처럼 못해, 이거. 그래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그 인사청문회 하던 그 시점에 완전히 뭐랄까 수사 없이 기소하거나 예.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까지의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있어 보여요. 일부 충분히. 있나요? 24일하고 25일 사이에 뭐, 설마 부르지도 않고 기소한다고요? 무슨 짓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상대가 네네네. 그때는 이제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수석이 아니라 배우자였던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쪽이었는데 맞아요. 예.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가는 건 네. 그들도 그거는 이제 못 넘을 선이라는 인식을 할 겁니다만 그렇겠죠. 그에 준하는 정도의 뭔가를 할 수도 있다. 충분히. 이미 사실은 한 거죠. 예. 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 맡고 있는 형사 일부 그 검사가 김승호라는 검사인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처분 한 검사라고 하고 이거 이제 고발 이분은 시의원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종배 서울시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소속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매번 고발을 하시나 봐요. 고발하고 또 이제 검찰이 수사 배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이거 받아서 기자회견도 해주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걸 쓰고. 언론이 쓰고 그렇죠. 딱 그 지금 메커니즘이죠. 모양새죠. 예. 예. 근데 이전에도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적절한 어떤 지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검찰은 안 움직였어요. 참. 그렇게 따지면 네. 아니 민주당에서 고발한 게 이 사람이 고발한 것보다 근거 없는 고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내역으로 따지면 비용 뭐 어떤 부정이 의심된다 이런 그런 액수로 따지면 네. 김민석 지금 총리한테 비견될 바였을까요? 이거 덜컥 했어요 검찰이. 이거 보고 저는 검찰은 네.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어쨌든 24일, 25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는 거면
뭐 국민의힘에서도 타겟을 두고 있는 주요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된 그 문제, 그러니까 빚을 갚아나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1억 4천만 원을 받은 게 불법 정치자금이다. 네.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뜯어봐도 공식적으로 신고된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다. 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 관련된 부분, 뭐 학위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이제 상당 부분 기각된 건들이 있어요. 기각된 건들이 있고, 네. 지금 어쨌든 내일 주요하게 달아지는 건 소득과 지출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커 보이고, 그거는 네. 지금 일부 언론들도 계산을 해봐도 사실 5, 6억에 대한 소명은 필요하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얘기 나오고 있어. 내일, 근데 이제 오늘 김민석 의원 내일 나가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판정이 어떻게 나느냐. 이걸로 사실 이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이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면. 아니 지금 마찬가지로? 그거밖에 없나요? 남은 건 없어요. 그거밖에 남은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지금 얘기했던 뭐 출판 개념이라는 경조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네. 과연 그때 당시 그러면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공직자가 아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겠죠. 예, 저는 이제 주진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국면에서 이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대상으로 가장 열심히 공격하는 한 사람은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도대체 안 보일까? 그걸 보면 자신들의 관심은 다 내란 특검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용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관심이 내란 특검에 있는 것도 있겠죠. 일부 의원들은 네. 있겠지만 더 많은 의원들은 사실 관심이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심지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초대 총리잖아요. 네. 그리고 개혁으로 바뀐 정권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에 가장 크게 바라고 있는 건 내란 종식입니다. 그 다음이 경제일 정도로 내란 종식을 예.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 정치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에 보면 주진우는 누가 봐도 윤석열의 사람이었고 법률비서관까지 했던 인물인데 그쵸. 그 인물이 게다가 금액으로 너무 차이가 나잖아. 재산 그쵸. 2억하고 70억은. 여기도 뭐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히려 다수의 의원들은 왜 저기 나가가지고 지 네. 혼자 저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이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게끔 나오잖아, 만들었잖아, 이런 얘기들을. 네. 그게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고요.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예. 매번 이제는 이런 학습 효과들도 생긴 것 같아요. 왜? 민주당이 됐건 아니면 뭐 다른 정당이 됐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쪽에서는 요만한 것만 나와도 진짜 이만큼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공격을 해대고 예. 그거를 꺼낸 사람들 다 알고 보면 예. 2억 대 70억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아니 그냥 당장 김건희 윤석열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김정숙 전 여사에 대해서 언론이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랑 김건희가 받았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 김이 다 빠졌는데 추진우 저 양반은 저 친구를 왜 나가서 왜 저러고 있지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의 과거에는 의 경우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 왜 거기가 그 로펌에 가갖고 그렇게 돈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왜 하여튼 등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채택을 하네 안 해 하다가 지금 양 변호사님 얘기한 예. 초대 총리인데 우리가 이러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때 회의록 같은 거 찾아보면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쉴드 치는 거 과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 형평성이 처음 제기되는 게 아니라 이전 사건들에서도 그 제기됐던 이게 결국엔 뭐 노림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뭐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사검증 차원에서 해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소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주진우도 네. 윤석열이 조국을 바라볼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리 없어. 내가 딱 보면 알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쨌든 조국 사태 처음 났을 때 사모펀드 관련된 얘기, 거기에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문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는 걸. 네. 근데 얘기 듣고 뭐? 사모펀드? 그건 투기꾼들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림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예단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조합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언론은 이걸 쫓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의 진실, 부분의 사실을 보도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만큼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는데 결국에 지금 남아 있는 건 한 5억, 오늘 보니까 최종 금액이 한 5억대 정도, 뭐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13억이라고 했다가 금액이 줄어서 한 5억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5억대에 대한 소명 부분만 지금 뭐 예를 들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후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오늘 뭐 뉴스타파에서도 후보자 검증 이런 연속 보도 내고 있는데 쉽게 잘 썼네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결국 해명을 하려면 이제 그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현금 흐름을 막 지금 국회 자료를 토대로 다 계산해 놨거든요. 6억 6천만 원 상당하는 그 현금 규모를 어떻게 내일부터 소명할 것인가 이제 요거를 좀 지켜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네. 주진우 의원이랑 확인하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처의 재산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 포함해서 이제 가계 수입이라는 건 가계 수입과 지출이라는 건 결국에 합산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의 수입을 기준점으로 놓고 계산을 해버리면 예. 사실 이제 안 보이는 부분 저도 사실 우리 와이프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 얼마 버는지 모르는데 뭐 근데 이게 이제 공직자다 보니까 전체는 합산 신고를 합산해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대목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사람들이 이게 빠졌었네라는 게 나오면 의외로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결국 주진우 의원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도 그 수긍을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면 또 검찰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또 배제를 못하는 여전히 뭐 일단 이틀간 벌어지는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잘 한번 국민분들께서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